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어서 오십니다. 허혜남 전문가입니다. 자, 우선 오늘도 다음 주 투자 전략 같이 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증시부터 한번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도 그나마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최근 낙폭 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있었는데 뭐 코스피 코스닥 기술적으로 좀 변곡점입니다. 좀 추세 라인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종목인데 이제 섹터별 뭐 순환매는 아직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역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시장을 좀 움직이는 요 주요 세 섹터의 움직임인데 이제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ABL 바이오, 뭐 리가켄 바이오, 바이넥스, 에이프릴 바이오 요 네 종목. 조금 바이오에 집중을 하자. 낙폭 과대보다는 신고가 추세 진입, 임박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리뷰 드리고, 이제 뭐 신고가 들어간 종목군들, 리가캠과 ABL이기 때문에, 다음 후속, 눌림목 타점도, 매매 복귀와 후속 타점, 같이 체크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후속, 관심 종목, 매매 타점도 오늘도 4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이 정도의 목차로, 아주 압축적으로 2, 30분 내외로, 같이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분들. 자, 우선 이제 미증시, 금요일, 미증시부터,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번 주 미증시는 이제 CPI에 이어서 PPI, 즉 물가 지표를 확인하면서 이제 9월 금리 인하 시작 후에 이제 다음 미 연준의 스탠스를 우리가 좀 이제 그 기대하고 또 추가 추가, 그 기대감을 형성하는 단계인데, 일단 CPI는 우리가 약간 좀 살짝 그 이해라든가 확인하는 데 있어서 오해를 풀 수 있는, 숫자가 엇갈렸는데, CPI보다, 더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둔화세가, 뚜렷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은, 안도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우가 0.97%, 나스닥이, 0.33%, 상승 마감했습니다. 좀 숫자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근원 PPI도 전월 대비 0.1% 상승했는데, 전월치 0.2% 상승보다 0.1%포인트, 둔화되는 모습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좀 CPI는 우리가 약간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약간 또 물가가 오르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PPI 둔화에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 그래서 일단 11월과 12월 그 다음 두 번의 회의에서 좀 50bp는 뭐 안 될 물 건너갈 수도 있겠지만 25bp씩 두 번 금리 인하는 지속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그리고 또 시장의 의사결정이 딱 지금 보시면 정해지고 있습니다. 뭐 특징 종목들을 살펴보면 테슬라가 로보택시 실망감에 9% 가까이 급락했고 그리고 은행주들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탄탄했습니다. 이게 뭐 다우라든가 S&P 뭐 이쪽들은 역시 사상 최고치 랠리를 뭐 지속되고 있다. 뭐 미증시는 뭐 걱정이 없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이번 주 미증시는 이제 물가 지표에 따라서 추세의 움직임이 있었다면 이제 다음 주는 이제 P가 아닌 Q, 즉 말 그대로 경기 지표. 10월 17일 현지 시간 10월 17일에 한국 시간 기준으로 해서 10월 17일에 9월 소매 판매 그리고 또 산업 생산, 뭐 이쪽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발표, 주목인데, 일단 지금 보시면은 CPI랑,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해석이 모호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보시면 시장 침체로 해석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그러니까 즉,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관심은 이제 하락하고, 오히려 보시면 이제 Q, 그러니까 즉 경기 쪽에 이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회원분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음 주 이런 소매 판매라든가 산업 생산 지표 뭐 이런 부분들의 시장의 좀 변동성, 또 민감도는 조금 더 이제 나올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일단 한 3년 가까이의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물가에 대한 큰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2, 3년 동안 물가를 올렸기 때문에 경기가 얼마나 버텼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중국도 다시 한번 그 빵빵한 부양책을 다시 실시하겠다라는 거는 반대로 역설적으로는 이제 경기가 안 좋구나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지금부터는 물가보다는 지금 보시면 생산량 즉 경기와 관계된 요 지표에 시장은 조금 더 민감도가 올라갈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좀 지표이고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9월 CPI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약간
약간 좀 오해를 부를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하지만 전체적인 하향 안정 측면은 이제 긍정적이고 이제 코어 물가가 재반등돼서 네, 시장에 약간 엇박자가 났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네, PPI까지 네, 더 좀 더 앞선 그러니까 선행 지표인 네, PPI가 네, 둔화되면서 일단 말씀드린 대로 11월 25p 인하 확률이 네, 거의 90% 기정사실이네요. 그렇죠? 네, 이런 식의 흐름으로 우리가 이제 미증시 네, 그리고 주요 이벤트 네, 이슈들 네,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일단 뭐 미증시는 뭐 걱정할 거 전혀 없고 네, 지금 보시면은 네, 결국에는 이제 이런 흐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네, 국내 증시의 흐름입니다. 자, 제가 일부러 그 코스닥 차트의 좀 흐름을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 드려놨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올해 3월 그러니까 그 AI 반도체 글로벌 AI 열풍으로 고점을 찍은 후에 네, 지금 3월부터 이런 하락 추세였습니다. 네, 이런 하락 추세 속에서 한 번 더 전에 한 번 더 각도를 키운 그러니까 하락 추세의 각도를 네, 키운 게 이제 바로 7월 말에서 8월. 이때 요 작용했던 거가 바로 뭐냐면 네, 미 경기 침체예요, 해외무대. 네, 경기 침체 이슈. 뭐 스태그플레이션 그죠? 네, P도 오르는데 네, Q는 감소하는 그죠? 네, P도 감소하는 네, 이런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네, 지금 보시면 작년 연말 후에 처음으로 또 한번 네, 제기되면서 네, 이런 네, 급락을 한번 네, 이렇게 줬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일단 네, 이 미 경기 침체 이슈에 이렇게 각도를 키웠던 말 그대로 과매도, 네, 투매에 대한 거는 네, 극복을 한 거죠. 그죠? 네,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 우리 한번 그 시장 참가자들의 이제 심리 중심으로 파악을 해보면 일단 네, 이렇게 미 경기 침체 이슈로 한 번 더 걱정을 키워서 투매 부분을 줬었던 이 하락 추세의 각도는 네, 이제 극복을 했습니다. 네, 회복을 한 거이고 자 반대로 지금 올해 연초부터 유지했었던 또 시장을 바라보는 이런 걱정에 의해서 형성됐었던 이 각도는 아직은 못 벗어났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의 최근 네, 10거래일에서 20거래일 동안 지지부진하게 네, 박스권을 네,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1차 기술적 반등은 이렇게 줬지만 그죠? 네, 기술적 반등은 줬지만 여전히 네, 연초부터의 하락 추세의 상단을 넘어서기에는 네, 역부족이라서 지금 추가 네, 상승 모멘텀을 네, 기다리고 있고 그죠? 네, 이런 부분입니다. 반대로 추가 또 여기 저점을 깨는 네, 이런 그 가능성은 극히 네, 제한적이다. 그래서 하단 지지력은 확보하고 있지만 네, 추가 상승 모멘텀은 우리가 조금 더 네, 시장을 네,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네, 중요한 부분은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 그 9월 외국인이 7조 원 넘게 나갔고 그걸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았고 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뭐 지금 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네, 수급 포지션이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네, 대장주에 대한 네, 포지션이 이러다 보니까 네, 국내 증시 전체적인 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인 거고 네, 지금 보시면요. 좀 요약을 좀 해놨는데 일단 여기 미 경기 침체 네, 8월 이슈에 급락한 하락 추세는 네, 돌파를 했고 네, 반대로 4월부터의 하락 추세는 네, 여전히 지속이다. 네, 추세 상단에서의 네, 이번 주 네, 저항을 형성되고 있고 역시 이제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좀 순환매가 나왔었죠. 네, 반도체랑 2차 전지는 뭐 짧게는 6개월 네, 길게는 네, 1년 이상 정도의 하락에 대한 네, 기술적 반등 성격인 거고 네, 지금 보시면 바이오는 유일하게 네,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네,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 세 섹터에 네, 순환매가 나왔지만 여전히 지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시장이 네, 그 순환매는 그렇게 탄력은 네, 있지는 않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앞서 역시 언급드린 대로 이제는 물가보다는 이제 경기 관련 이벤트에 네, 시장이 네, 기민하게 이제 움직일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코스닥 네, 흐름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코스닥 네, 주봉을 보시더라도 네,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일단 네, 기술적 반등인 거잖아요. 지금은 네, 요 하락에 대한 네, 기술적 반등인데 자, 최소한 800은 넘겨놔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800에서 850선이 2년 넘게의 이런 중요한 네, 변곡점 여기만 오면은 네, 모든 시장 참가자들의 고민과 갈등은 네, 최대치 그렇죠? 네, 그래서 갈등하다가 한번 방향을 설정해 주면 네, 급락 또는 급반등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동시에 나오는 타점으로 네, 형성이 됐습니다. 네, 그 라인들을 이제 7월, 8월에 이탈을 했기 때문에 네, 최소한 네, 여기까지 올려놓고 네, 이런 수렴 작업을 통해서
뭐 중국 모멘텀이라든가, 또 연말부터 시작되는 중국 부양책에 대한 숫자가 1분기에 나타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반도체에 대한 걱정이 또 줄어든다든가, 또 2차 전지에 대한 다시 한번 또 추가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의 전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인데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죠? 길게는 이런 추세, 그리고 살짝 여기 그 대형주 중심으로 올랐지만,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의 또 하락,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850선이라면, 코스피 기준으로는 2700선을 넘어가 줘야, 우리가 뭐 탄력은 나중에 문제이지만 일단 시장의 하락은 멈췄구나. 라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의 그 기술적인 타점들의 흐름들, 코스피 2700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스피 좀 적을까요? 코스피 2700선, 그리고 코스닥 850선. 여기를 딱 넘어섰다. 그럼 이제 국내 증시가 자 이제 조금 더 한 번 더 탄력이라든가 조금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추세 초입으로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하락 추세는 끝났구나. 방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하락 추세는 끝났구나. 조금 더 공격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승 추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아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타점까지는 계속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인 증시 체크 보여드렸고, 결국에는 뭐 이번 주는 그 제약바이오가 주인공인데 이런 흐름들이 지금 7월, 8월부터 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계속 방송이라든가 뭐 고수회전이라든가 필살기 통해서도 계속 강조드렸고, 이런 종목들이죠. 바이넥스,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뭐 한올바이오파마, ST팜 등등까지 모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바이오가 왜 강하냐라는 이유를 찾는다면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순서상으로도 한번 파악을 해보면 일단 금리 인하다. 그렇죠? 금리 인하 시작. 전통적인 기술주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기술주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환경이 개선됐다. 따라서 9월 금리 인하 시작을 했기 때문에 8월부터 이런 반응이 시작했다. 이게 첫 번째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결국에는 이제 정책 모멘텀인데, 생물보안법이죠. 일단 그 미 대선 이슈에 따라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이런 정책의 차이점이 극명하지만 이쪽과 관련해서는 같습니다. 그 말 그대로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큰 모토가 있기 때문인데, 역시 중국 견제겠죠. 중국 바이오 기업 견제 목적이라서 지금 보시면 그 중에서도 중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CDMO, 이쪽이 큰 타겟팅이라서 반사이익인 겁니다. 결국에는 국내 CDMO 기업 특혜가 그 수혜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지금 보시면 지금 금리 인하 부분, 그 다음에 생물보안법 부분이 7월 말에서 부터 9월까지 형성했었던,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이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고, 크게는 이제 2, 3년 전에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때라든가, 보통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때 항상 걱정거리가 있죠. 뭐냐면 결국에는 제약바이오는 모두 기대감으로만 움직였었고, 정작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나온 거는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이런 기술 이전이라든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 말 그대로 결과물, 이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응이 특히 이제 이거 두 번째에 대한 반응으로 그 돌파가 나온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번 주의 흐름이었다. 리가켄바이오가 먼저 쏘아 올렸네요. 그렇죠? 일본 제약기업인 오노약품공업과 두 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리가켄 먼저 이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ABL 바이오, 뭐 한올 바이오 파마 이거가 다음 날 바로 금요일이죠. 바로 이제 돌파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크게 제약바이오의 큰 모멘텀은 요 세 가지. 그렇죠? 요 세 금리 인하, 그다음에 생물보안법, 그리고 기술 이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더 장기적 관점으로 한번 네 번째를 추가해 보면 순환매인데, 그렇죠? 순환매인데 지금 보시면 중장기적 관점인데 뭐냐면 코로나 때 바이오가 움직였었고요. 그죠? 그리고 바이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 네, 움직이기 전까지 한 2, 3년 동안 네, 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네, 2차 전지가 네, 움직였었고 작년 5월, 7월 고점 찍을 때까지 2차 전지가 움직였었고 네,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네, 바로 반도체가 이제 움직였습니다. 역시 모든 건 순환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반도체가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 쉬니까 네, 다시 이제 바이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당분간 바이오의 네, 그 시장 주도력은 네, 이런 관점까지 합했을 때 조금 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기술적인 부분을 추가한다면 네, 2차 전지랑 반도체는 아직 이렇게 하락이죠. 네, 하락에 대한 네, 기술적 반등을 이렇게 주고 있지만 네, 상승 추세를 이탈한 네, 이런 타점을 네, 최근 이런 단순 기술적 반등의 매물 소화 한 번 갖고는 아직은 역부족이다. 더 추가 하락은 하지 않겠지만 좀 더 네, 매물을 소화하는 네,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네, 지금 최근 반등은 이런 뭐 2차 전지 섹터 자체의 모멘텀이 좀 다시 좋아졌다라든가 네, 반도체 의 자체적인 역시 또 섹터 긍정적인 면이 네, 추가됐다기보다는 네, 지수 한번 전체적으로 주저앉음에 대한 네, 같이 하락했던 부분에 대한 반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2차 전지랑 네, 반도체가 네, 이렇게 매물 소화하는 이런 시간 동안에는 역시 바이오가 네, 이렇게 신고가 네, 이렇게 가면서 얘네들을 기다려주고 이제 오른 만큼 이제 차익 실현 매물도 차익 실현 욕구도 이제 하나씩 증가를 할 겁니다. 근데 그거가 이제 극점에 도달했을 때 이제 한번 조정이 시작된다면 이제 다음 대안처 성격으로 네, 2차 전지와 네, 반도체에 대한 시장 주도력이 네, 다시 네, 확대되는 네, 그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큰 네, 섹터별 흐름인 거고 이제 그 다음 뭐 나머지 뭐 원전이라든가 뭐 화장품 뭐 등등등 이런 애들은 좀 간헐적인 테마라든가 뭐 정책 관련 네, 뭐 한두 종목씩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추세를 결정 지을 수 있는 바로미터 성격상의 주도 섹터, 요 세 섹터의 네, 순환매는 우리가 계속 네,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요 지난주 추천드린 요 네 종목의 한번 리뷰를 아직도 끝난 거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순서상으로 네, 리가켄바이오가 네, 먼저 이제 요날 네, 지금 보시면은 그 고수회전 네, 그 녹화 영상을 보셨을 때 모두 다 그 확인이 되는 건데 회원분들 한번 요 추세를 한번 그어놔 볼까요? 우리가 이제 요게 중심값이다. 그렇죠? 지금부터 한 그 바이오 추천주 한 4, 5종목의 추세를 그을 텐데 보시면 다 모두 똑같습니다, 회원분들. 요 추세인데 요 두 타점은 미 경기 침체 이슈에 한번 이탈했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정상적인 추세였기 때문에 네, 바로 극복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삼파동의 네, 본격적인 랠리를 네, 9만 원부터 10만 원. 네, 요런 라인은 네, 한번 네, 매물 소화가 한번 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0만 원 이하에서는 다시 잡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네, 돌파 시작점, 네, 이런 구간의 지지력을 네, 확고하게 다지고 네, 그 돌파가 나온 겁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리가켄바이오는 한번 이 격도를 지금 요 추세 각도에서 지금 네, 이 각도로 확대한 거죠, 회원분들. 여기부터는 이제 보통 이제 그 보유자의 이제 영역이고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보통 이런 이제 신고가 있죠. 네, 신고가 종목들이고 얘네들은 약간 좀 급등 종목이기보다는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군인 거잖아요. 외국인 기관 수급.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타 종목보다는 좀 스윙에서 좀 중기 성격. 그렇죠? 네, 스윙에서 중기 성격의 네, 종목군이면 이런 신고가 추세를 네, 탄 네, 종목들은 보통 이렇게 12평. 12평 이탈 시에 네, 그냥 나머지 비중을 다 정리한다라는 기본적인 컨셉으로 네, 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가켄바이오의 네, 추천드렸던 타점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1억을 넣었다. 그렇죠? 네, 9만 원 초반 라인에서 이제 1억을 넣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단기 한 15에서 20%가 보통 단기 1차 네, 그 챙길 수 있는 폭이기 때문에 이런 라인, 그러니까 한번 이런 라인이죠. 10월 10일 날 한번 급등하는 날에는 네, 분봉상의 흐름을 보고 뭐 한 1억 중에서 뭐 5천에서 7천은 네, 챙길 수 있는 타점. 네, 나머지는 뭐 이제 위에 뭐 매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번 끌고 가 보겠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12평. 파란색 선입니다, 회원들. 네, 12평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 하면서 네, 끌고 가는
네, 그런 전략도 필요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3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회원분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동이 나올 때도 지금 신고가를 뚫었죠. 네, 뚫었을 때 이렇게 12평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네, 계속 홀딩. 네, 이렇게 홀딩하다가 네, 이런 구간 지금 계속 꾸역꾸역 12평이라든가 가격 기준 네, 여기를 버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탈할 때 이제 나머지 비중도 이제 그 익절을 하면서 수익 실현을 완료하는 네, 이거가 그 신고가 네, 추세 종목 신고가 추세 종목의 네, 전형적인 네, 대응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리가켄바이오가 네, 이런 식의 흐름을 네, 첫 번째로 네,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역시 추천주 네, ABL 바이오도 네, 이런 흐름입니다, 회원들.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은 원래 정상적인 각도는 네, 이 각도였고 이 두 번이 어떻게 보면 찬스였다. 네, 미 경기 침체 이슈로 네, 눌림목을 주었던 타점. 자, 하지만 외국인이 계속 9월에 이탈한 흔적이 없었고 이런 돌파 시작점 라인에서는 네, 다시 모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여기 요 라인 29,000원, 네, 28,000원 라인에 네, 들어갔고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도 네, 2차 네, 매집 타점을 드렸습니다. 자, 회원들 근데 보시면 금요일에 거래량 한번 보실까요, 회원들? 의미가 있죠.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윗꼬리를 형성했었던 네, 요 날, 네, 8월 29일보다는 네, 거래량은 거래량은 다소 약하지만 봉 자체가 다르죠. 완전 180도 다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날은 네, 매물 소화 성격의 네, 그 거래량이었다면 지금 보시면 요 날은 외국인 수급도 한번 봐보세요. 그렇죠? 네, 다시는 뭐 이런 라인들 웬만해서는 35,000원을 네,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상당히 강한 네, 강한 표현을 해준 겁니다. 좀 보시면 여기 상승 1, 네, 조정 2, 네, 상승 3을 준비하기 위한 이 과정에서 네, 3만원부터 32,500원 동안 한 2달 정도 매물을 소화한 거고, 그죠? 네, 좀 미 이슈 때문에 한번 이렇게 네, 그 변동성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서 수렴했다가 네, 넘어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보유자의 영역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보시면은 네, 유료 회원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네, 공개 추천주로 드린 종목이고, 네, SBS 네, 방송 통해서도 네,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 비중 반은 수익 실현했고요. 네, 리가켄바이오처럼 이렇게 장대 네, 양봉을 주면서 급등하는 날 네, 비중 반은 네, 그 수익 실현을 이제 했고, 이제 분봉상은 의미가 없지만 네, 지금 또 한번 각도가 이제 키운 거죠, 얘도. 네, 각도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12평 기본적인 12평 이탈 시에 네, 기본적으로 나머지 비중 네, 매도인 거고, 일단 금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격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 라인이에요, 회원들. 36,000원 라인입니다. 10% 폭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끌고 갑니다. 내일 한 번 더 네, 그 슈팅이 나오면 한 번 더 그 이절가를 올릴 텐데 그러면 38,000원이 될 겁니다. 이렇게 신고가 추세 기본적으로 12평 이탈하지 않으면 네, 쭉쭉 끌고 가는 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씩 네, 요 바이오를 통해서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놨는데 유한양행, 네, 리가캠 네, 추세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ABL 바이오, 네, 올릭스도 같이 이렇게 똑같이 나왔죠. 그렇죠? 여기 그 금요일 ABL 바이오, 목요일날 리가켄 바이오랑 한올 바이오 파마가 급등했고, 네, 금요일에는 올릭스, ABL 바이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3일 제약 바이오다인도 네, 이런 신고가 추세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이제 눌림목이죠. 네, 눌림목의 타점을 이제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제 후속 얘네들은 네, 얘네들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보유분들의 영역이면서 이제 눌림목이 왔을 때 뭐 비중 재확대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또 한 번 뭐 반복 매매인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후속주들도 네, 관심이 필요한데 네, 보시면 이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덜 간, 그러니까 신고가를 본격적으로 아직은 타지 않은, 그러니까 정고점 매물을 좀 더 네, 그 소화하고 있는 네, 종목군인데 바이넥스, 에이프릴 바이오, 뭐 한올 바이오 파마, 뭐 ST팜, 펩트론 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자, 바이넥스 봐볼까 회원들? 자, 얘도 지금 오늘 내일 하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런 돌파 시작점 이런 구간에서는 네, 그 한번 지지력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네, 말씀드린 건데 일단 한번 준비를 해놨죠.
그쵸? 네, 돌파를 했고, 네, 돌파 시작했던 요 라인들을 이제 저항이 아닌 네, 지지 라인으로 다지는 작업들을 한 6, 7거래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죠? 항상 뭐 반드시 주식은 대응이기 때문에 네, 요런 라인을 이탈하면 네, 다시 단기 하락 추세니까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겠지만 거꾸로 네, 24,000원부터 네, 23,000원의 지지력이 반복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네, 반복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1차 네, 기본적으로 네, 정고점인 뭐 28,000원, 30,000원까지의 네, 시세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네, 그런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게 다음 주 관심 종목 한 번 더 그 언급드리는 종목이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가 미리 좀 순서를 바꿔 네, 설명드리면 그래서 다음 주에 이런 바이넥스라든가 아직 덜 오는 바이오라든가 뭐 나머지 개별주의 관심 종목의 타점은 지금 코스닥인데 쭉 이렇게 늘어뜨렸지만 네, 한번 네, 저항을 형성할 수 있는 추세 그 하락 추세 네, 상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구간으로 못 넘기면 한 번 더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2, 3일 쉰다. 네, 그러면 우리의 그 내일부터 해서 다음 주 네, 눌림목 타점에 기다리는 라인은 이겁니다. 회원분들. 네, 760에서 750선. 뭐 당연히 바로 요렇게 요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좋은 거고 네, 설사 음봉 한 두세 개를 주면서 한 번 더 네, 지지력을 또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간다 했을 때 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타점은 네, 760에서 네, 750선입니다. 요거를 한번 적어 놓으시면 기본적으로 다음 주 눌림목 타점에서의 네, 1차 우리가 타점 라인을 네, 설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애들은 수급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닥이 760에서 750선을 한 번 더 확인한다. 네, 그러면 바이넥스 기준으로 네, 24,000원 전후의 네, 지지력을 한 번 더 네, 테스트할 겁니다. 이제 이때 네, 지지력이 확인이 되면 우리는 바이넥스, 이제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네, 그 ABL 바이오 네, 이런 애들을 네, 따라가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요 세 섹터 안에서 바이오가 견고하고 네, 그다음에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나포 가대 반등 공략. 네, 바이오는 네, 추세 반복 매매인데 말씀드린 대로 요겁니다. 760에서 네, 750선. 네, 숨구르기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지 못했을 때 네, 우리는 네, 여기 타점에서 네, 눌림목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단기 스윙 쪽으로는 바이넥스, 그리고 그 기업 개요는 지난주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뭐 리가캠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뭐 ABL, 네, 뭐 에이프릴, 바이넥스 뭐 등등 한올바이오 파마까지 네,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기업 개요는 지난주 영상 한 번 더 체크하시고, 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라든가 라파스도 네, 좀 준비를 슬슬 네, 하고 있습니다. 자, 에이프릴 바이오도 좀 끼가 있는 종목군인데, 네, 금요일에 네, 장중 네, 8% 이렇게 급등이 나오다가 한번 좀 이렇게 윗꼬리도 형성을 했는데 역시 그 아까 보여드린 ABL 바이오 한번 첫 번째 네, 돌파했었던 날과 똑같이 약간 매물 소화 성격의 조금 고민이 많은 봉이네요. 그렇죠? 근데 위에서 누르는 힘도 좀 강했고 또 밑에서 네, 신고가가 이제 시작될 거다라는 강한 네, 기대감으로 밑에서 올리는 힘도 강했던 그러니까 팽팽했던 네, 그런 흐름이고 아직은 이 두 번의 정고점에 대해서 조금 저항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이런 또 위에서 누르는 힘도 네, 상대적으로 강해서 윗꼬리도 네, 어느 정도 설정을 형성을 했었던 네,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넘어가는 흐름인데 이렇게 지금 수렴을 이제 어느 정도 했고 그렇죠? 네, 하나 부족한 거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책은 그러니까 지난주 수급이 없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나가는 거를 멈추거나 당연히 반대로 들어온다면 네, 강하게 이렇게 빵빵하게 들어온다면 일단 요 3파동도 이제 수렴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네, 넘어가는 것들을 네, 기다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는 계속 22,000원과 21,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그렇죠? 않으면 눌러줄 때마다 항상 네, 최소한의 그 눌림목 타점으로 네, 비중 확대 네, 관심을 네,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이탈하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한 번 더 좀 단기 네, 그 여기 보시면 상승을 멈추고 이제 하락에 들어가는 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 추세 그렇죠? 이 추세를 그대로 유지한다. 네, 그럼 여전히 네, 시장 영향이든 뭐든 누를 때는 눌림목 공략으로 네, 관심을 네,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보시면 한올바이오 파마도 마찬가지네요.
자, 한올바이오파마 이제 그 지난주 고수회전 통해서 이런 그 ABL이라든가 리가캠 후속으로 이런 타점들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추천을 드렸죠. 한번 1차 정고점까지의 시세가 나온 거고, 얘는 우리 하루 이틀 기다려 볼까 해요, 여러분들. 지수가 또 신다. 그럼 4만 원 초반에 들어온다. 그럼 그냥 매수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만약에 4만 원에서 3만 9천 원 들어와서 매수를 했다. 그렇죠? 네, 근데 지수 영향으로 밀렸다. 그래서 손절을 했다. 네, 이런 것들은 손절해도 명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지금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최소한 7번에서 10번의 반복된 박스권 상단, 그렇죠? 네, 박스권 상단을 거래량과 그다음에 수급 동반으로 넘겼기 때문에 최소한 단기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는 철저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을 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식의 눌림목의 찬스를 준다면 이제 돌파했던 자리를 지지하는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이제 바로 이제 본격적인 3파동 추봉이네요. 본격적인 3파동을 기다리는 이런 전략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 이런 애들입니다. 다 한올바이오파마라든가 뭐 바이넥스, 에이플, 라파스도 똑같고, 이제 종목의 성격상 여기 인벤티지랩과 뭐 넥스트바이오 메디컬도 이런 애들 조금 변동성이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인벤티지랩도 같이 올려도 이런 것도 이제 다 똑같이 이런 돌파 시작점에서의 단기 지지력으로 뭐 7에서 10% 이렇게 반등 시세든 좀 더 수렴하고 정고점 시세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이런 바이오 말 그대로 추세 매매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일단 변동성이 있지만 중심값이 여전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파동을 이용해서 눌러줄 때는 의미 있는 지지 라인 구간에서 한번 잡아주고 이격도가 벌어질 때는 또 한번 챙겨주고 또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 매매를 취하는 이런 추세 매매는 바이오가 유일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바이오 중심으로 오늘 관심 종목군들 다시 한번 좀 뽑아드렸고요. 일단 2차전지 전체적인 흐름들이 지금 이런 흐름입니다, 회원분들. PNT인데 지난주 설명드렸죠. 여기를 한 번에 넘기기는 이제 힘들 거다. 지난주 영상 참고하십니다. 지금 PNT 대주전자재료 TCC 스틸 이런 그 소부장 중심으로 한번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1차 기술적 반등은 했고 또 테슬라가 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좀 모멘텀을 좀 다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요 1차 기술적 반등은 마무리를 했고 이제 뭐냐면 다시 하락 추세로 바뀌지 않으려는 이런 노력들을 이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여기 구간 PNT 중심으로 해서 58,000원, 55,000원의 지지력을 확인하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으로는 이제 매집 타점이 온 겁니다. 회원분들 이제 다음 구간으로의 이제 진입을 준비하는 지지 작업. 이런 부분들이고, 자 그다음에 역시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뭐 한미 반도체도 역시 이런 흐름들이고요. 지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유리기판이라든가 뭐 전력 관련주, AI 반도체들도 지금 보시면 YC캠인데 하락은 끝났다. 그리고 1차 기술적 반등도 한번 나왔고, 자, 근데 한번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네요. 그렇죠?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할 거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서두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좀 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긴 하락을 이제 마무리 지었고, 그러니까 추가로는 더 안 빠진다. 마무리 지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추세를 전환하기 시도하는데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탈했던 라인이기 때문에 한 번은 쉬어간다. 한 번에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이 정도의 강한 모멘텀이 아직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뭐 박스권이든 뭐 가격 조정이든 어느 정도의 이 수렴을 통해서 이제 다음 힘을 키울 거고, 이제 그 구간에서는 아직 그 힘이 바이오가 가장 강하다. 현 구간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지금 신고가 종목군들 애들이 12평을 이탈하고 장대 음봉이 한두 번 이렇게 나오면서 상승 추세를 마무리 짓는 신호를 보이기 전까지는 이런 상승 추세에 있는 바이오 종목군들
네, 추세 매매를 하면서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네, 그리고 개별주들, 좀 끼이는 개별주들까지, 네, 이런 반등 먹기라든가, 뭐 신규 새내기 공략, 네, 단기 공략들을, 네, 다음 주도, 네, 이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네, 시장, 네, 그리고, 지난주 추천 종목 리뷰, 네, 또 다음 주, 네, 관심 종목 설명을 드렸고요. 역시 중요한 건 대응이기 때문에, 역시 장중에, 네,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 같이 하나씩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저녁 편하게 보내시고, 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장전에, 네, 브리핑 통해서, 네, 한 번 더, 네, 언급 드리고, 네, 매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회원분들.